안녕하십니까, 사파 사경원입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한 통계 부분에서 좀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이 표준화 공식하고 누트엔에 적용하는 검정 통계량을 언제 쓰느냐,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건데, 이거는 완벽하진 않지만 거의 다 이해하실 수 있도록 좀 적용하는 범위에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사경원이고요. 관련 동영상은 유튜브에서 사파 표준화 공식과 검정 통계랑 공식 차이라고 검색하시면 나오실 것 같아요. 이거 자료는 무료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의 자료, 요 자료 자체는 카페 네이버닷컴 /109597에서 살펴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진행합니다. 우선은 표준화라는 부분하고요, 해당하는 검정 통계량에서 들어가기 전부터 기본적인 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우리는 표준화라는 것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알고자 하는 전체 집단으로부터 다시 할게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알고자 하는 다시 할게요. 자, 우리가 알고자 하는 모집단으로부터 우리가 특성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이제 표본의 결과를 통해서 모집단을 추정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표본의 정보를 얻어서 모집단의 부분과 기무가설과 대립가설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는 기무가설이 맞느냐 틀리냐, 이러해서 우리는 검정 통계량을 구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미 알려진 것은 우리는 기무가설입니다. 모집단의 성향을 우리는 기무가설이라고 하는 거고, 표본의 결과를 가지고 결과를 우리는 대립가설이라도 통해서 대립가설의 결과가 모집단의 기무가설에 잘 적용할 수 있겠느냐,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를 살펴보는 것을 우리는 가설검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보다 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알고 알려져 있는 집단은 정규분포를 일반적으로 따라줘야 됩니다. 정규분포를 따라야 되고요. 거기서부터 표본을 뽑았다면 우리는 검정 통계량을 구하는 것이고, 아니면 그냥 별말이 없이 표본을 뽑지 않았다라고 적용하면 우리는 기본적인 표준화 공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이제 표준화를 쓰는 이유부터 좀 말씀드리죠. 표준화를 이유를 쓰는 것은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각각에 대한 면적을 구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표준화를 시키겠죠. 표준화서 시그마 x바 마이너스 뮤를 평균으로부터 이미 알려진 모집단의 평균을 말하는 거죠. 이건 관측값에 해당되는 기준값이죠. 표준화보다는 기준값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얘를 모집단에 알려져 있는 표준 편차로 나누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표준화라고 합니다. 표준화. 근데 여기서 우리는 검정 통계량을 구하는 것은 여기서 이제 누트 n을 적용하게 되는데, 정확하게는 시그마가 아니라 S가 되는 거죠. S를 가지고 이제 모집단을 추정하는 거죠. 다시 한번 S를 가지고 모집단을 추정하는 거죠. 이거 자체가 해당하는 부분이 우리는 시그마를 뭘로 추정한다? 누트 S 해당하는 부분으로 추정한다라고 생각하셔도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표준 오차잖아요. 표준 오차.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미 알려져 있는 정규분포를 적용했다는 요거고요. 정규분포만 적용할 때. 하지만 거기서 표본을 뽑았다면 해당되는 누트 n, 그래서 s를 적용하는 거죠. s를. 근데 저의 도서에서도 이걸 그냥 시그마로 적용한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시그마는 어차피 s가 추정하는 거니까요. 근데 원래는 정확하게는 검정 통계량은 S로 추정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차후에 도서에서 조금 명확하게 설명을 다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신경을 안 써가지고 좀 차이가 있는데, 요거는 다시 한번 향후 도서에서는 조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시를 한번 살펴보죠. 어떤 예시라? 자, 2019년도 3회 문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평균이 뮤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 모집단으로 알려져 있죠. 표본을 관측할 때 해당 관측값이 시그마 플러스 마이너스 이 시그마 안에 존재할 가능성인데, 이것만 빼고 요거 뺄게요.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나온다면 해당하는 부분은 표준화를 쓰게 됩니다.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뮤를 적용하게 됩니다. 요거는 관측값이 몇 개가 알려졌다면 s를 놓고 다시 누트 n으로 다시 한번 나눠야 된다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규 모집단으로부터 예를 들어서 20 이상일 경우라고만 주어진다면 이게 없고, 20 이상일 경우만 해당은 모집단의 평균하고 분산이 알려져 있어야 되겠죠. 평균이
30이고 뭐 표준 편차가 2이고 정규 모집자로부터 x가 20이라면 여기 확률이 몇이냐라고 주어지겠죠. 이럴 경우에는 해당하는 표준화 공식을 적용하는 것이고요. 100개를 뽑았다면, 100개를 뽑았다고 알려져 있다면 우리는 검정 통계량을 적용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여기까지만 주어진다면, 다시 여기까지만 주어지고 해당하는 관측값이 주어진다면 표준화를 공식을 하는 거고요. 여기서 해당되는 표본을 관측하여 그 결과라면 검정 통계량을 해당하는 부분을 적용하셔야 된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이거는 이거하고는 좀 다르죠. 해당하는 부분은 어차피 이 시그마니까 95.4%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이건 해당하는 문제는 풀지 않을게요. 그래서 해당하는 부분은 이렇게 해석한다. 자, 이제 87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두 개 던지는 시행을 해서 1200개를 하는데 두 개 모두 나오는 것을 x라고 했다면 이 값은 무엇이냐고 나오는데, 여기를 보시게 되면 두 개를 던져서 1200회를 한다고 나옵니다. 여기서 정확하게 뭐라고요? 1200회를 적용한다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앞면 뒷면 우선 평균은 0.5죠. 평균은 0.5, 해당하는 부분은 MP, MPQ를 적용하겠다. 그래서 해당하는 MP, MPQ를 적용하는 부분이지만 우선적으로 표만 해당하는 부분에서 알려진 게 1200회라고 알려져 있으므로 얘는 표준화로 적용해야 됩니다. 해당하는 부분을 표준화로 적용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우선 표준화를 적용하는 게 맞긴 맞는데 여기서는 이항분포를 적용했기 때문에 다시요. 이항분포 MP, MPQ를 적용했죠. MP, MPQ를 적용하고 표본수가 매우 크기 때문에 얘는 그냥 표준화 해당하는 부분에 이 부분으로 적용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항분포입니다. 여기서 해당하는 이항분포에 NP, MPQ를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해당하는 부분은 평균과 이 부분을 하기 때문에 표본수가 매우 크므로 이거는 정규 분포에 그냥 근사한다고 가정하고 그냥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뮤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해당하는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검정 통계랑 얘를 적용하실 필요는 없어요. 표본수가 매우 크기 때문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렇게 적용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항 분포의 정규 분포 근사하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입니다. 86번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느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의 신장은 168 표준 편차로 6으로 정규 분포로 따른다고 나와 있고 여기는 정규 분포가 따른다고는 말이 없었기 때문에 해당한 부분은 정규의 근접성을 위해서 MP, MPQ를 통해서 특히 MP죠. 평균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 다음 PQ 해당한 부분을 표준 편차를 MPQ를 통해서 분산을 구하고 걔는 표준 편차를 적용해야 되겠죠. 근데 얘는 현재 이항 분포의 정규 근사 n수가 많기 때문에 정규 분포로 그냥 적용해서 표준화 공식 얘를 그냥 적용하시면 됩니다. 자, 계속적으로 가겠습니다. 자, 요건 문제는 풀지 않을게요. 자, 2019년도 9회 한번 풀어봅니다. 86번 풀어볼게요. 자, 여기를 나온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6cm라고 정규분포로 따른다로 나오고 여기서 아무 말 없이 얘가 없이 이 부분이 없이 요거만 나온다면 우리는 표준화를 결정해야 됩니다. 다시 요 말이 없고 그냥 여기 이상 이하 나온다면 요거는 우리는 표준화를 공식을 적용해야 됩니다. 이에 반해서 해당되는 부분이 100명이라고 추출이 되어 있으므로 얘는 검정 통계량을 적용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얘가 여기까지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없는 겁니다. 여기 없고 이렇게만 주어진다면 170에서 169까지만 나온다면 얘는 표준화 공식을 통해서 해당하는 167, 168을 6으로 나누게 되는 거죠. 6의 시그마가 아니라 6의 6을 통해서 해당하는 부분을 보고 그 다음에 큰 거는 169에서 168을 빼고 6입니다. 숫자 6이에요. 6을 하게 돼서 6분의 1 마이너스 6분의 1 얘는 그냥 6분의 1 사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게 되겠죠. 이에 반해서 여기서는 100명을 뽑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00명을 뽑는다고 이미 표본 추출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요 표준화 공식인 루트 n으로 다시 한번 나누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루트 n 해당하는
100이 있기 때문에 10으로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적용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런 문제가 헷갈리실 텐데 다시 한번요. 정규분포 따르고 요 내용 자체가 없다면, 표본 평균이란 말 자체가 이런 게 없고 요것만 주어진다면 해당하는 표준화 공식을 쓰시는 거고, 명수가 넣어서 표본 평균이 어쩌고 저쩌고 나오면 이제 검정 통계량을 살펴보시는 겁니다. 자, 아래를 계속적으로 보시겠습니다. 요 같은 거는 이제 어느 회사의 영업 효과를 검정하고자 한다라고 나오는데, 효과를 검정한다고 나오고 10명을 무작위로 추출해서 전과 후를 조사했다고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전과 후를 조사했다고 확실하게 나오기 때문에 대응 표본이겠죠. 확실하게 대응 표본 T 검정이 될 것이고요. 자, 판매량의 차이를 하게 되는데 여기는 효과가 있다고 나오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라고 나오기 때문에 얘는 단측 검정입니다. 단측 검정. 그러면 실시 이전과 실시 이후라고 나오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실시 이후가 효과가 좋아야 되기 때문에 이건 X, Y라고 생각을 하면 Y에서 X를 빼는 게 좋습니다. 얘가 점수가 높아야 되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Y에서 X를 빼서 진행을 하시면 되고, 큰 무리 없으면 그냥 X에서 Y를 빼도 됩니다. 어차피 검정 통계량에서 해당 절대값을 씌우면 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자유도는 9가 되겠죠. 그 다음에 유의 수준 5%이기 때문에 얘는 단측 검정이기 때문에 1.96을 그대로 적용하게 됩니다. 네, 주어지실 거예요. 자, 해당하는 만약에 양측 검정의 부분이라면 해당 부분은 여러분들의 주어진 0.025의 값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T값을 구하는 거죠. 1.645를 적용해야 되겠죠, 그때는.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우선 중요한 거는 표본을 뽑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뭐라고요? 표본, 여기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알려져 있고 표본을 뽑았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얘는 표준화가 아닌, 여기서 루트 n으로 한번 다시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검정 통계, 검정한 결과라고 나오면 무조건 검정 통계량을 구하는 겁니다. 검정한 결과라고 문구가 완전히 들어갈 경우 뭐라고, 얘는 검정 통계량을 구하는데 얘는 대응 표본 T 검정이기 때문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근데 Y에서 X를 빼야 되겠죠. 그리고 SD의 루트 N으로 다시 한번 나눠서 검정 통계량과 주어진 임계치와의 결과치를 살펴보시는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검정 결과라고 나오면 무조건 검정 통계량이다 라고 우선적으로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요거는 표본 평균 분포가 아니라 요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느 신입 직원 월급여가 200만원이고 표준 편차가 40만원인 정규분포로 따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예를 들어서 150만원부터 170만원 사이가 얼마냐라고 그냥 나온다면, 여기가 나온다면, 여기서 요렇게만 나온다면 해당하는 표준화를 구해야 됩니다. 해당하는 표준화를 구해야 되지만 해당 100명을 뽑았다고 주어지면 요건 아니에요. 요 문제를 푸는 건 아니에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정했다는 우리는 검정 통계량을 구해야 되죠. 이럴 경우는 명확한 검정 통계량을 구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표본을 뽑았다면 검정 통계량, 여기서 끊고 요 사이라면 표준화 공식을 그냥 사용하시면 되고, 요겐 아니에요. 해당하는 부분은 아니니까 요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계속적으로 갑니다. 여기를 보죠. 어느 포장기계에서 평균이 어쩌고 저쩌고 정규분포로 따른다고 합니다. 자, 이 25개의 평균을 뽑았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요, 요 말이 없으면, 요 말 자체가 없으면 우리는 표준화로만 적용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한다? 표준화로 겨자하면 242를 240으로 빼고 표준 편차인 8로 나누게 되죠. 그래서 해당한 부분은 4분의 1로 값을 구하셔야 됩니다. 이 말이 없다면, 이 말 자체가 없다면 이렇게 되실 건데 242 이하가 될 경우는 거니까 해당하는 부분이 240에서 요 이하가 되는 면적을 구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되는 건데, 여기 보시면 25개라고 평균을 뽑았으면 해당하는 25개를 뽑았기 때문에 여기서 표준 아닌 루트 n으로 다시 한번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려진 시그마를 그냥 적용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앞에도 말씀 올린 것처럼 검정 통계량이 됐던 뭐가 됐든 이 부분은 시그마가 됐던 S가 됐던 주어진 그 값만 그대로 적용하시면 되고, 이항분포만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항분포는 MPQ를 통해서 해당하는 부분을 대규모의 표본수가 매우 많다면 300개 이상이 30개 이상의 대표본이 된다면 그냥 정규분포인 표준화 공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결론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선은 결론은 표준화 공식만 적용하는 경우와
해당하는 누트N을 적용하는 경우는 우선적으로는 사회조사 분석사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거부터 먼저 계산하시고 누트N으로 계산해서 우선 상관없어요. 아무거나 계산해서 답이 없다면 그를 누트N으로 다시 나누거나 누트N을 빼거나 그렇게 사용하시면 보다 쉽게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근데 통계학 시험에서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논란의 소지가 될 수가 있긴 한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정규 분포라고 알려져 있는 상황이라면 우선적으로는 요식과 요식을 적용하시는 거고, 해당한다는 이항 분포를 적용하게 된다면 표본수가 많으면 기본적으로 이 표준화 공식만 적용하시면 됩니다. 계속적으로 갑니다. 자, 여기서 표본을 뽑지 않았다면, 해당한 부분은 표본을 뽑지 않았다면 그대로 적용하시는 거고, 표본을 뽑았다면 우리는 검정통계량이라는 방법을 쓰게 되는 겁니다. 또한 검정하자라고 나오면, 다시 말해 검정하자라고 나오면 이 검정통계량 자체를 적용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를 보시게 되면 여기 다시 정리해드리면 요거와 요 사이에 있을 확률이다 그러면 요 말이 빠지게 되죠. 요거에서 어떤 값 이하가 될 경우다 그러면 요걸 사용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몇 개를 뽑아서 어디 사이다 그러면 우리는 검정통계량을 적용하시는 겁니다. 자, 이건 n수가 매우 크기 때문에 그냥 표준화 공식인 요걸 적용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서 이항 분포가 아닌 실제로 평균과 표준 편차가 주어진다 하면 요게 되는데 거의 근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누트N이 매우 작아지기 때문에 매우 커지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거의 근사해지게 돼요. 자, 뭐 이렇게까지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 요런 게 문제죠. 요런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될 텐데 다시 한번요. 여기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알려져 있고 요 말 자체가 없다면, 요 말 자체가 없다면 그냥 표준화 공식을 쓰시는 거고, 그 다음에 해당하는 데는 100명을 무작위로 뽑았다는 것은 우리는 검정통계량을 정확하게 작성하셔야 되시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고 계십니까? 요거 역시 요건 그렇다 치고 요거죠. 요런 것들도 다시 한번요. 정규 요 문구는 아니고요.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나오고 160 이하라고만 주어진다면 이건 뭐가 된다고요? 이거는 표준화를 가는 거고, 여기서 말하고 100명을 뽑고 160 이하, 여기서 뭐 170, 뭐 상관없습니다. 이렇게는 검정통계량을 구하는 겁니다. 어차피 이렇게 나온다거나 160 이하가 됐던 어차피 똑같은 말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요 말이 없으면, 요 말 없는다면 우리는 표준화 공식을 쓰는 거고, 해당하는 100명의 표본을 뽑았다면 우리는 해당 부분 표준화 공식인 검정통계량 공식을 적용하게 됩니다. 근데 이 시그마는 동일한 알려져 있는 요걸 쓰게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요걸 가지고 모집단을 추정하는 거니까요. 근데 해당하는 부분이 어차피 여기서 표본의 평균에 해당하는 부분은 누트 n분의 s가 되죠. 누트 n분의 s가 모집단으로부터 정규 CLT 정규에 해당하는 중심극한 정리에 의해서 요 자료 자체가 이제 분산을 추정하는 거죠. 분산 자체를 모집단의 분산을 추정하기 때문에 누텐분의 시그마 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n분의 시그마 제곱이잖아요. 얘가 모집단인 분산인 시그마 제곱을 추정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해당하는 부분을 누트n으로 놓고 s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이제 부분을 추정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시그마를 추정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 한 번 더 합니다. 다시 한 번 합니다. 240 표준 편차 8 정규 분포인데 그냥 요 말이 없다면, 요 말 자체가 없다면 무게가 242 이하,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하게 된다면 해당하는 부분이 어떻게 된다? 우리는 표준화 공식을 적용하시는 거고, 해당하는 표본수가 확실히 주어진다면 검정통계량을 적용하셔야 됩니다. 또한 검정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무조건 검정통계량을 적용하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표준화 공식과 검정통계량의 공식을 적용하는 방법을 설명드릴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반드시 이 적용은 아니지만 거의 사조사 부분 요 정도. 그 다음에 통계학 기분에서도 이걸 명확하게 구분하는 기준은 표본을 뽑느냐 아니냐, 그 다음에 검정을 하느냐 아니냐, 이런 것들에서도 조금 달라질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공식이 아니라 이 범위가 아니라 이러한 범위가 아니라 부분의 표본을 뽑느냐 아니냐, 요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검정이란 말이 들어가면 무조건 검정통계량입니다. 자, 이상 사파 4경영이고요. 여러분들의 통계학에 관련한 부분의 지식을 상상시키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능률 상상, 그 다음에 합격, 자격증 합격이나
공무원 합격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련한 부분은 요 자료는 여기서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유튜브에서 검색하셔도 이 결과치를 계속적으로 무료로 보실 수 있고, 사파라는 부분을 보시면 관련한 내용들이 무료로 계속 유튜브에서 제공되고 있으므로 참고해 주시면 여러분들에게 좀 더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도록 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뭐 좋아요, 구독도 해주시면 더 좋고, 그래서 이상으로 마무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준화와 검정 통계랑 차이점 말씀드렸습니다.